사람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얻는 곳, 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다. 말투도 보고, 태도도 보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건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는지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얼마나 신경 써서 나왔는지 말이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옷이 뭐 중요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관계를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 이미 보였구나.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보인다. 옷은 성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관계를 대하는 태도는 생각보다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그 신호가 말보다 먼저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옷을 평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옷차림에 드러나는 관계 방식, 그 신호를 알아채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가려내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를 줄 수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난 뒤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남았습니다.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분위기가 어색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실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이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까 그 사람 왜 자꾸 마음에 걸리지? 곰곰이 떠올려 보니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대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깔끔하게 갖춰 입어야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단정한 차림이었는데 한 사람만 유독 너무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편하게 입는 스타일인가 보다. 옷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비슷했습니다. 격식이 필요한 자리에서도, 상대가 신경 써서 마련한 자리에서도 늘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옷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다는 걸요. 사람의 옷차림은 취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복장과 사회적 인식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맞는 복장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비교했더니 상황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한 사람은 능력이나 성격과 무관하게 배려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통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의 크기를 읽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편해서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닙니다. 내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상황보다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는 괜찮은데 관계에서는 항상 자기 기준이 앞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조금씩 힘이 빠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지 아닌지를 드러낸다. 상황을 읽으려 하지 않는 태도는 말없이 관계의 거리를 만듭니다. 이런 신호를 느꼈을 때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걸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조용한 선택이 됩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미리 맛있는 식당도 알아보고 혹시 자리 없을까봐 예약도 해두었습니다. 장소는 미리 공유했고 그날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당일 친구를 보자마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그냥 나온 건가? 평소 집 앞에 나올 때 입는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꾸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정한 것도 아닌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닙니다. 서운하다고 말할 일도 아닙니다. 다만 머릿속에 이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친구는 나와의 만남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 식사를 하면서도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괜찮았고 대화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비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위해 조금 더 준비했는데 말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꺼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친구와의 만남을 예전처럼 기다리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은 말로만 관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계에 얼마나 신경 썼는지 그 준비의 정도로도 관계의 무게를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순간을 관계 기대 불일치라고 설명합니다. 누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못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이 만남을 바라보는 기준이 서로 달랐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은 조금은 특별한 자리라고 생각했고 다른 한 사람은 편하게 보면 되는 만남이라고 여겼을 뿐입니다. 이 차이가 반복되면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줄이게 됩니다. 상담 심리에서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 정서적 부담이 한쪽으로 쏠린다고 설명합니다. 항상 더 준비하는 쪽, 항상 더 신경 쓰는 쪽이 먼저 지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자신이 감수한 수고의 크기로 관계를 드러낸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정도 선까지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쓰는 마음도 그 선에 맞추면 됩니다. 그건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주말 오후 동네 카페에서 친목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들 편한 옷차림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떨고 가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한 분이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브랜드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에 큰 로고, 옷에도 로고, 신발에도 로고, 심지어 선글라스에도 로고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멋있게 입고 오셨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가방 보세요. 이번 시즌 신상이에요. 이 신발은 한정판이라 구하기 힘들었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자기 물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분이 날씨 좋네요 하면 그래서 오늘 이 옷 입었어요. 이거 브랜드예요. 처음 30분은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맞장구는 치는데 눈이 안 마주쳐졌고 대답은 하는데 말이 짧아졌습니다. 한 분이 슬쩍 시계를 보더니 아, 약속이 있어서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몇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 맨날 저러시더라. 이분은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과시하려 오신 거구나.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명품 로고와 사회적 인식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같은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되 한쪽은 명품 로고가 크게 보이게 다른 쪽은 로고가 없게 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명품 로고가 보이는 경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유하다, 지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뢰하기 어렵다, 이기적일 것 같다, 관계보다 돈을 중시할 것 같다는 평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명품 로고는 돈이 있다는 신호를 주지만 동시에 관계는 거래처럼 볼 사람이라는 경계심도 불러온다는 겁니다. 브랜드 로고를 과하게 드러내는 건 대부분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받고 싶다. 이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방식입니다. 관계를 편안함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위로 시작하려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걸 가진 사람이야를 먼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자꾸 평가와 비교로 흘러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자세가 조심스러워지고 말이 짧아지고 내가 평가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듭니다. 내 옷은 저것보다 못한데, 나는 저런 거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모습은 사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자주 사람을 숨기기도 한다. 겉으로 강하게 보이는 신호가 클수록 그 안에서는 인정 욕구나 불안이 더 크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옷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옷차림을 보인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를 편하게 만들기보다는 자기 위치를 먼저 세우려는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미묘한 피곤함, 왜 저 사람 옆에만 있으면 불편하지?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깊게 들어가지 않고 대화는 가볍게 두고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상대를 고치려 할 필요도 없고 설명하느라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편한 거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미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분이 계셨는데 옷은 깔끔하게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도 정중하시고 분위기도 좋은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옆에 앉으면 은은하게 냄새가 났습니다. 땀 냄새도 아니고 뭔가 오래 빨지 않은 옷에서 나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처음엔 오늘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비슷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다른 것도 보였습니다. 옷은 멀쩡한데 구김이 많았고 신발은 오래돼서 낡아 있었고 손톱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차를 마시는데 그분 옷깃에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 뭐 묻으셨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어제 묻은 건데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분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그분 옆자리를 피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개인 위생과 사회적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옷차림의 스타일이나 가격보다 청결도와 관리 상태가 신뢰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같은 옷을 입은 사진을 보여주되 한쪽은 깔끔하게 관리된 상태, 다른 쪽은 구겨지고 얼룩이 있는 상태로 보여줬습니다. 관리가 안 된 옷을 입은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하다, 자기 관리가 안 된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옷이 비싸냐 싸냐보다 깨끗하냐 아니냐가 사람을 판단하는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옷 관리가 안 된다는 건 단순히 게으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이 불편해지고 예전만큼 신경 쓰기 어려워집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최소한은 지키려고 하느냐입니다. 옷에 얼룩이 묻었으면 닦으려는 노력을 하는지, 냄새가 나면 빨래를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신발이 낡았으면 닦거나 새로 사려는 생각이 있는지, 이런 작은 것들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의식하는지 보여줍니다. 나 혼자 사는데 뭐 어때?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이런 말 뒤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나만 편하면 돼. 이게 옷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약속 시간도 대충 지키고 하기로 한 말도 대충 하고 정리정돈도 대충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니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닦는 것이 곧 마음을 닦는 것이다. 옷을 관리하고 몸을 청결하게 하는 건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불편하거나 혼자 살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속하려면 최소한의 배려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미묘한 불편함, 왜 저분만 보면 거리를 두게 되지?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가볍게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처음 보는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첫인상이 아주 단정했습니다. 셔츠가 빳빳했고 구두도 반짝였고 겉옷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편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정이 붙는 느낌이 아니라 거리가 남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쩐지 한 칸 떨어져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떠올려 보니 불편했던 지점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옷차림이 나를 잘 보이게 하려는 단정함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는
옷차림과 심리적 거리를 연구했습니다. 정장처럼 격식 있는 옷을 입은 사람과 편한 옷을 입은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격식 있는 옷을 입은 사람일수록 사고가 더 추상적이 되고 심리적 사회적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정한 옷은 예의를 높이지만 동시에 거리도 함께 만든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를 복장의 이중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까워지기 어려운 심리적 장벽을 만드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말은 친절합니다. 표정도 무난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려는 순간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나타납니다. 이건 나쁜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 방식입니다. 가까워지는 방식보다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대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친해지는 약속은 잘 안 잡습니다. 내 얘기는 들어주는데 자기 이야기는 일정 선 이상 안 꺼냅니다. 도움을 주는 방식도 따뜻한 손보다는 정확한 처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만 마음을 쓰고 있나? 가 아니라 여긴 마음을 쓰면 안 되는 관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조절입니다. 그 사람은 깊이보다 안전한 거리가 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모습만큼 보이지 않는 경계도 함께 입고 산다. 겉의 단정함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 단정함이 항상 경계로 작동할 때 관계는 따뜻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방식으로 관계를 지키는 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미묘한 거리감, 왜 저분은 가까워지기 어렵지?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거리감만큼만 내 마음도 맞추면 됩니다. 가까워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이야기를 과하게 얹지 않아도 됩니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선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그게 차가운 관계가 아니라 내 에너지를 아끼는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사람을 오래 겪다 보면 말보다 더 정확하게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어떤 태도로 자리에 있었는지, 얼마나 준비했는지, 어디까지 마음을 열었는지 말입니다. 옷차림은 그중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잘 입었느냐, 못 입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관계를 어느 선까지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온도를 보여주는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예민한 건가? 이 정도로 마음 쓰는 내가 문제인가?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대부분 틀린 감정이 아닙니다. 그저 방식이 다를 뿐인 신호입니다. 누군가는 가까워지는 걸 편안해하고 누군가는 거리를 유지해야 안심합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정도 선이구나. 그리고 내 마음도 그 선에 맞추면 됩니다. 더 쓰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를 끊지 않아도 조금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그게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조용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얻는 곳,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를 줄 수 있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